안녕하세요. 주코 환경제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부하기 Q&A 특집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세금입니다. NH투자증권 이점욱 세무사, 삼성증권 이승준 세무위원과 윤나영 수석께서 자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ISA 계좌에서 가입기간 내에는 배당금 수익도 현금화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ISA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입금했던 원금만 중도에 뺄 수가 있어요. 배당을 받으면 원래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ISA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 중에 해외 상품도 포함되나요? ISA로는 국내 상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물론이고요. SPY나 QQQ처럼 해외 ETF도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들을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ELS나 DLS, 또 원화 RP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때 거래 계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하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질문이었죠. 타이거 나스닥 100, 코스닥 S&P 500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도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품들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ETF의 분류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세금 측면에서 ETF는 국내 주식형 ETF랑 기타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지 아닌지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분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당소득세 15.4%를 떼어가니까요. 일반 계좌 기준으로 앞서 말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표 차익과 매매 차익 중에 작은 값에 대해서 15.4%를 매기는데요. 중개형 ISA 내에서 매매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9.9%를 내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과표 차익이란 무엇이냐? ETF를 보유한 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당시의 과세표준 기준 가격에서 매수할 당시의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제외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운용사가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매일매일 고시하기 때문에 증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HTS에서 과표 기준가를 검색하시면 종목별로 이 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3월 10일 날 1000주를 사서 9월 10일에 전부 팔았다고 해볼게요. 중간에 분배금을 받은 건 없다고 가정하고요. 당시에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찾아보니까 각각 62,862.15원, 81,847.68원이었습니다. 종가는 3월 10일에 65,265원, 그다음에 9월 10일에 81,700원이었고요. 그래서 과표 증분을 계산해보니까 과표 증분은 18,986원, 매매 차익은 16,435원이니까 둘 중에 매매 차익이 좀 더 적죠. 제가 1000주를 샀으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1,643만 5천 원이 되고 배당소득세는 거기에 15.4%를 곱한 253만 990원이 됩니다. 만약에 중개형 ISA를 활용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인 1,643만 5천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443만 5천 원에 9.9%를 곱한 금액 142만 9,065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약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죠. 넷째,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A증권사 중개형에서 B증권사 중개형으로 옮기는 등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이전 가능합니다. ISA는 1인당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개 유형 중에 딱 1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ISA 계좌로 주식을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 가입 기간 동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처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를 ISA 계좌에서 매매하셨다고 한다면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더라도 세금이 없는 거죠. 해외 주식형 ETF라면 앞서 말씀드린 과정으로 세금이 부과될 거고요. 일곱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은
매매 차익과 배당금을 모두 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금융소득 중에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매 차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2023년부터는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면서 분류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 보유 금액이나 아니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 8번째,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ISA가 만기가 돼서 해지하면 그 3년 동안 받은 배당과 이자가 한 해에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폭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인의 경우에 ISA로 국내 주식을 운용한 경우에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9%가 과세됩니다. 거기에 기타 사업소득이랑 이자나 배당처럼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그것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1,000만 원을 넘기면 소득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될 것까지 포함해서 ISA로 번 돈이 국내 주식 매매 차익 제외하고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첫 번째,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기는 경우.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지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어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 관련 세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상장일 때 산 주가가 공모주가랑 다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분할시키고 가격이 변동되나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던 가격 대비 공모주가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상장 후에도 동일한 매수 가격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토스를 8만 원에 샀으면 자동으로 이제 삼성증권에 찍히는 거죠. 주당 매수 가격은 8만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한 주. 이렇게 동일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장 후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내에서는 주식을 확인할 수 없고 그것이 그대로 삼성증권 계좌에 옮겨가요. 그래서 상장 당일 아침부터 확인 가능한데요. 공모청약은 공동 구매로 주식을 사는 거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개별 구매로 주식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주식을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식 구매 단가는 다르겠지만 공모 청약 결과에 따라서 기존 비상장 주식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변동시키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증권 계좌에서 공모주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을 한 주를 받았다면 매수 단가는 공모가인 49만 8천 원으로 찍히겠죠. 그런데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만약에 40만 원에 한 주를 샀다면 매수 단가는 40만 원으로 찍힙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배당 가능한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익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만약에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익이 잘 나고 있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배당금은 삼성증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15.4%고요.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이랑 현대카드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나 아니면 주주총회 관련 프로세스는 상장 회사랑 동일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브로커를 끼고 거래하시면 2%에서 5%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어플 이용 수수료는 없지만 1대1로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 간에 협의를 하고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삼성증권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대금을 이체할 때 삼성증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거래금액 1%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도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43%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삼성증권에서 먼저 떼고 지급을 한대요.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서울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나 아니면 연계 계좌인 신한금융투자 계좌 이용 수수료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신경 쓰셔야 돼요.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장 주식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일부는 이익을 보고 일부는 손실을 봤다면 이들을 합산해주는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랑 되게 비슷하죠. 해외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렇게 이익이랑 손실을 합친 순이익 중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의 22%의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 신고하는 기한이 중요한데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상장 주식을 상반기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세금 진짜 복잡하죠. 제가 세무사분들이랑도 통화하면서 몇 번을 다시 질문했어요. 앞으로도 세법이 개정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즌이 오면 또다시 세금을 주제로 찾아올게요. 공부하기 Q&A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